이번에 근데 브릭스 회담에서 중국하고 러시아 정상이 만나서 네네.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북한 파병 뭐 이런 얘기가 막 복잡하게 또 있는데 중국은 그래서 입장이 어떨까요?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네.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누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중국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 좀 불편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 언론이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과 중국은 한 번도 100% 원만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북한은 옛날에 1932년에서 36년도에 있었던 이른바 민생단 사건으로 당시 북한의 고위 중요한 공산 간부들이 많이 희생이 됐고요. 그때 김일성은 도망 나와 있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1956년도에 우리 남북전쟁 끝나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이 김일성 요 정권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른바 구테타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단 한 번도 중국을 믿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중국이 시키는 대로 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친해지면 중국 말을 잘 안 들을 거라고 했는데 북한은 한 번도 중국의 말을 듣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 다만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게 필요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버퍼존이 필요한 거죠. 그게 공생하는 관계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너무나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을 통해서 지금 유럽에 막힌 이른바 어떤 전문가 이런 용어를 씁니다. 탈구이바, 구, 서구에서 벗어나서 아시아로 갈 때 중요한 항구를 가진 국가가 북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한을 조금 제어하는 이른바 이한 제한 같은 전력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선입견인지 몰라도 보통 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소련 공산당하고 관계가 긴밀했다는 거는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한국 전쟁 때 6.25 때는 중국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면서 북한하고 같이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던 거기서 모양이죠. 가장 중요한 게 북한에서 체제 안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이게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1956년도에 김일성을 중국이 주도해서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북한 정부에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은 끊임없이 소련과 중공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러시아한테도 굉장히 실망감을 느꼈었죠.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 버리고 한국과 관계를 갖다가 30년간 좋게 유지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정부도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사실 100% 믿을 수 없는 관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삼각관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전략적으로 공유하는 게 있으나 그러나 완전한 친구는 될 수 없다는 게 이 삼국 간의 관계이고, 그래서 이걸 크게 봐야지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뭐 삐졌다 안 삐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굉장히 사실 너무 얄팍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네.